고교 중퇴 수포자. 학생인데 이런 상황이면 이게 좀 심각하거든요. 입시나 등등 치를 때. 특히 이제 고교 중간에 그만두고 수포자, 수학 포기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대단한, 미래에는 대단한 학자가 된 겁니다. 지금. 다음 보겠습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죠. 자, 여기 보면 빨간 네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굴과 함께. 구구단 겨우이었던 자퇴생. 독창적 해법으로 난제를 풀고 세계적 수학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겁니다. 일명 기사 때 소개해드렸죠.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필즈상, 그러니까 수학계의 노벨상 4년에 한 번씩 수상이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제 학자셨는데 뭐 수학 문제를 내면은 수학 답안지를 베껴서 막 적어냈대요. 혼도 나고 그랬다죠. 이런 아이였는데 검정고시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입학. 그다음에 일본 학자인 히로나카 강의 듣고 수학자의 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수학이라는 게 정말 지금도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는구나. 과거 것만 답습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박사과정 1년 차에 첫 난제를 풀어서 10개 이상의 수학 난제를 풀어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기사 있습니다. 허준이 11개 추측 난제 해결. 보통 수학자는 평생 한 개도 못 푸는데 11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상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본인이 어떤 질문을 받고 좀 밝힌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네, 어려웠죠. 좀 기초가 부족해서 나중에 따라가려고 열심히 했죠. 뭔가 배워야 하고 배울 수 있는 수학의 전체 양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수학 이론을 내가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을 확률은 그 전에 사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와 무관하게 굉장히 낮거든요. 어차피 새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수학 과목을 좀 고학년 과목을 하나 들었는데 생각외로 굉장히 재미있고 그 공부하는 과정이 즐길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사 과정에 진학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딱히 다른 거 잘하는 것도 없고 어쩌다 보니 박사 과정에 진학해 있고 그러다 보니 연구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 연구하는 게 직업으로 됐습니다. 신윤 변호사 아침부터 좀 공부하셨는데요. 이 필즈상 그리고 이 허준이 교수 어떤 분인지 소개 좀 짧게 해주시죠. 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한국에서의 수학 포기자가 미국에 가가지고 수학의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됐다라는 점에서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미국에서 교수라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수학의 어떤 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그 유학하던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서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있죠. 예. 다시 이제 두 분이 한국에 오면서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고등학교를 강남에 있는 유명한 그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시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자퇴를 했대요. 굉장한 개성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다시 그 학원 다니고 이게 검정고시로 해서 서울대를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그러면은 이르렀다고 합니다. 대학까지는 한국에서 마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서울대에서 이제 그 대학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어떤 학문적 성취는 미국에서 이루어졌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도 그럼 없지 이번에 않은데요. 수상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수상자의 국적이 뭘로 표시됩니까? 결국 수상자의 국적 자체는 미국 국적입니다. 그렇게 되는 결국 겁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따라서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이 있었었는데 뭐 어떤 경위로든 해서 그 미국 국적을 지금 현재 그래서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는 한국계라고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표시를 그렇다 하는군요. 보니 그런데 다만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다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이고 무슨 뭐 하는 이런 영어 발음하는 것도 아니 아니고 기본 한국말만 하는 것이죠. 학습, 기본 배움은 한국에서 끝낸 거네요. 그래도.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그 예. 대학 교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자유로운 어떤 그런 환경에서 큰 것 같은데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수학자이기 이전에 인문학자이자 행복한 시인인 과학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시인이 되고 싶었다. 수학이 그 방법이었다.
근데 한국에서 그와 같은 갈증이 있었는데 그 갈증을 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 교육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뭐 고구관도 경우의 어떤 자퇴생 이 자체보다도 예. 한국 교육의 어떤 수학 교육의 문제점을 저는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저 또한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수학조차도 암기 과목이다라고 할 만큼 입시에 편중된 그런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 보니까 대입 수학은 어렵기로 전 세계 소문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지금 뭐 문과를 선택했던 것이 수학에 좀 잘 못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갑자기 그런 말씀을 또 네, 하시고.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어떤 미국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학 부분을 한국에 좀 더 도입해서 좀 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그 많은 기사를 보면서 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님, 뭐 대학에서도 뭐 강의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분위기 잘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박사를 미국에 갔고 거기서 성과를 내서 대학 교수로 활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약간의 어떤 충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아쉬움도 주고 뭐 그러네요, 약간 좀요. 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 나갔다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국내 환경 자체가 자유롭게 학문을 하기 어려운 관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남아서 많은 성과들을 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학문들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계시긴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허 교수님 같은 경우 그 고등학교로 중도 자퇴죠, 자퇴하기 자퇴. 전까지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었고요. 뭐 이렇게 다들 수학이 어려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하시네요. 저도 지금. 김수영, 뭐 기영도 이런 시인을 좋아해서 예. 시를 많이 읽고 이랬던 측면들이 많은데 여하간 상관없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인이 또 수학이라는 것을 즐기면서 즐길 수 있으니까 노력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 즐기지 않으면 노력할 수도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예. 성과를 낸 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다 아십니다만 그 수학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외계인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공부할 때 마찬가지인데. 예. 근데 한국이요. IQ 평균을 내면 세계에서 1위예요. 머리는 매우 좋은 예. 어떤 예를 들면 DNA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맞게 우리 교육 자체가 창의적이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육 환경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환경들을 깰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허 교수의 성과가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BTS처럼 어떤 문화 이런 영역뿐만 아니라 예. 학문의 영역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의 잠재적인 능력들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서 허 교수의 필리스상 수상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를 사랑한 수학자군요. 그 시 속에 담긴 어떤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력 이게 수학에 반영됐다. 뭐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다음은요 이 손흥민 선수 기사가 오늘 있더군요.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언론에 워낙 자주 나오는데 오늘 좀 주목을 끄는 내용이 좀 있어요. 인생 최고 경기는 2018년 월드컵 독일전. 그런데 이겨서 뭐 독일이 최강국이라서 그게 아니라 인종차별의 복수에서 기억이 남는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독일에서 사실은 어렸을 때 10대 시절에 건너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컸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상상 못할 힘든 생활. 그러면서 인종차별 얘기를 한 거예요. 갚아줘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아, 당시에 우리가 2대 0으로 이겼는데 그 기억을 강하게, 강렬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김용태 최고위원. 뭐 요즘에 뭐 축구들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데 손흥민 선수야 뭐 단연 뭐 주목받는 선수인데 이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10여 년 전쯤 될 거예요 아마 거슬러 그때도 인종차별 이런 얘기가 있을 상황이었다. 그리고 사실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 국내에서 활동을 해서 이렇게 대성했더라면 하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가서 이제 유학생을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무대에 오르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을 당했을까에 대한 안타까움.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조차도 인종차별 당했구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왜 많은 일반 평범한 시민들, 국민들도 유럽이나 미국에 나가면 인종차별 한두 번 정도 겪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위축되죠. 예, 손흥민 선수가 그 어렸을 때부터 이 험난한 독일 생활에서 얼마나 이런 멸시와 인종차별을 겪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좀 힘들었겠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력으로 입증했구나에 대한 자랑스러운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나라에서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없는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괜찮은가? 예, 최근에 그 인터넷 방송에 조나단 씨라고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이분이 이제 피부가 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은 우리인데. 예, 그래서 흑인인데 이분이 그 개그로 많이 승화하십니다. 본인이 겪었던 그런
인종차별적인 예. 한국인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겪었던 것들을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걸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 안타깝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해외에 나가면 인종차별을 겪고 되게 분하다라는 생각하지만 우리조차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과연 예. 인종차별하지 않는가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성공하신 분들은요, 사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기보다 확실히 불리한 여건일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성하신 분들 오늘 기사로 좀 나와 있어서 두 분 소개해드렸습니다.